지난 7월 나누면 행복 제작진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름보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려운 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제 가족이 겪고 있는 이중, 삼중에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난 5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결성된 나누면 행복 솔루션 위원회입니다. 본격 활동을 위한 첫 선정회의. 솔루션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후보 아이들 자료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2015년 6월부터 총 57명의 사례 중 2건을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도움이 좀 절실해 보이고 좀 긴박해 보이면서 또 부모님의 케어를 못 받는 이런 아이 순으로 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7월 8일 사랑아리랑으로 방송되었던 아페르 증후군 난초. 두 사례가 이번 솔루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년) 전 밝고 사랑스러웠던 15살 소녀 난초를 기억하시나요? 아페르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는 난초는 뇌수종, 손발 합지증 등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수차례의 수술로 8개의 손가락을 갖게 됐지만 발은 보조기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제대로 걸어가지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방송 당시 난초는 발가락 분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발 좀 볼게요. 지면을 이렇게 디딜 때 예전보다 좀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뼈 수술을 다 끝냈거든요. 네. 뼈들이 다 잘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핀 박았던 것도 다 좋아졌고요. 그리고 왼쪽은 지금 똑같은 절골 수술을 하고 아직 핀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걷기 위해 생사를 찢어내는 고통도 이겨냈지만 반복되는 통증은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자, 우리 난초. 결국 난초는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난초가 지치지 않게 꼭 안아주는 것뿐. 아주 아파요? 네, 엄마야. 그래, 너 난초 빨리 낫게 해주려고 그러는 그래. 엄마! 링백하다. 난초가 다 나으면 목욕할 거예요? 막 뛰어다닐 거예요? 네. 어디 뛰어다닐 거예요? 씩씩했던 소녀 난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경기도 군포시 1년 만에 난초를 다시 만났는데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붕대 대신 예쁜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고 있네요. 난초 요즘 이제 잘 걷네요. 난초에게 일어난 변화는 또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며 차근차근 세상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난초박이에요? 네.
여기 아래서 자요? 네. 난초 보니까 인형도 되게 많네요. 이게 다 난초 거예요? 네. 하나는요. 너는요. 너는 와요. 이 인형이 좋아요? 난초야, 손발 씻고 있자. 손발 씻고. 난초는 이곳에서 지적장애인 2명,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생활하며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씻는 것은 물론 빨래, 청소, 놀고 자는 것까지 스스로 해보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 같았으면 장애인 시설 선생님들의 몫으로 남았을 일도 알아서 척척 해냅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 예전엔 봉사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수저에 식판까지 다 챙겨줬지만 이제는 자기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 것까지 직접 챙깁니다. 저녁엔 저 단번이고요. 사과까지. 아침에는 언니가 해요. 그럼 난초는 뭐예요? 난초는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먼저 자립생활을 경험한 언니들이 능숙하게 밥을 하는 동안 난초는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데요. 난초 저 주실 거네? 반찬통을 잘 들고 와서 상을 차리는가 싶더니 어디론가 홀린 듯 가는 난초. 난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텔레비전인데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거죠? TV. 지금 있어?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네. 와요. 따라 불어요. 네, 같은 반복을 계속 들어요. 엄마나? 흥 많은 난초의 신나는 댄스 타임. 제법 잘하죠? 난초는 청력이 좋지 않아 시설에서 사람들과 함께 TV를 볼 때마다 잘 들리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와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16소녀 난초에게 이런 개인적인 생활은 꼭 필요했을 겁니다. 난초는 이곳에서 혼자 그리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기랑 같이 날르면 되잖아. 진선이 언니랑. 어? 난초도 한번 날라봐. 자, 난초 한번 들고 갔다 와봐. 그게. 손에 힘이 없어 무거웠을 텐데 끝까지 임무 완수. 정말 많이 컸네요. 난초가 아직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을 텐데. 난초 많이 해요. 난초 많이 해. 난초 뭐 하지? 수도 넣어요. 반찬 들고 오지요. 밥도 많이 먹고요. 하지만 아직 난초는 챙겨줘야 할 것들이 더 많은데요. 먹었어요. 국 종류하고 죽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국 먹었다. 미역도 한번 먹어보자. 이뻐져야지. 한 번만 먹어봐. 아유 잘했어. 오 잘했어. 언니도 먹고 언니라도 먹고 먹어. 난초가 튀길래. 식사 준비를 한 언니들을 대신해 난초가 빨래개기에 나섰습니다. 빨래도 잘 개고, 그치? 이렇게 갤까? 잘했어? 빨래를 개는 난초의 손끝이 야무진데요. 시설에 있었다면 안 해도 됐을 일. 난초는 지금 자립을 위한 삶의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먹는 것만 달라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들어오면 그래도 본인 옷이라든지 물건은 제자리에 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오자마자 본인이 외출하든 밖에 나갔든 항상 먼저 손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항상 샤워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오자마자 그 부분은 스스로 하고 있어요. 다음 날 오전 예전에 생활했던 장애인 시설로 놀러가는 난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구 씨도 안녕 해줘야 되고. 엄마. 난초.
난초 엄마? 뭐야, 엄마? 백소현 엄마. 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그래서 항상 백소현 엄마 아니면 백엄마라고. 엄마라고 불러요? 네. 엄마 같은 선생님? 아니야, 엄마야. 엄마예요? 네. 방학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아니면 방학 과제 같은 것도 저희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장애 때문에 생후 2개월 만에 버려진 난초. 갓난아기 때부터 살았던 이곳은 난초에게 친구들과 엄마들이 있는 하나뿐인 고향인데요. 그래서 난초는 이곳에 오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친구들 보면 어때요? 와요. 대난초 이리 오세요. 올 때마다 손과 발의 상태도 확인받고 있는데요. 난초 이렇게 손 이렇게 밥 먹을 때 글자 쓸 때 손 괜찮아요? 네, 다요. 움직여 보세요. 난초 손 한번 움직여 볼까? 이렇게 쏘막쏘막 해볼까요? 네. 잘하네. 그렇지. 난초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불편해요, 안 해요? 안 불편해요? 네, 해요. 걸어 잘 다닐 수 있지? 네.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했기 때문에 하고 그때 다리가 더 이렇게 벌어졌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걷게 됐는데 또 발가락도 좀 더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픈 데 없지? 진료가 끝나고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난초. 1년 전에도 훌륭한 그림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좀 머리 아파요? 언어 장애가 있는 난초에게 그림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너 기분 좋은 모습 그리는 거야? 응. 자신의 감정을 주로 표현하던 난초가 이제는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아, 상미 언니한테 난초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네. 잊지 말라고? 네. 가족 같은 사람들을 직접 그려주는 난초. 만화 주인공과 많이 닮은 난초 특유의 그림체에 그리려는 사람의 특징을 절묘하게 잘 담아냈는데요. 상민 씨 동생한테 이거 받으니까 어때요? 쑥스러워요? 난초도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그 힘든 수술하고 그래도 눈물 안 보이면서 재활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그게 대견하고요. 본인이 나름대로 인지가 있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런 면들이 참 높이 살만하고 참 대견하고 예뻐요. 점심 식사 시간. 예전 같았다면 선생님들이 식판에 밥을 담아주셨을 텐데 난초는 이제 혼자 밥과 반찬을 식판에 덜어서 먹을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잘게 잘려져 있는 음식들. 난초는 병 때문에 위턱이 발달하지 않고 아래턱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잘 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 먹어. 몇 번 씹어야 돼? 엄마. 5번? 아니 그러면 20번? 난초가 이 씹는 저작기들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잘게 썰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보면 이렇게 먹다가 그냥 삼키는 경향이 있어서요. 옆에서 계속 몇 번씩 씹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요. 다른 장애인들의 치아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치아의 상태는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평소 치아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이 불편한 난초에겐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보면은 치과 다니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 친구들이 중증치다니까 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정신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난초는 그나마 그거는 좀 덜 하긴 하는데 보면 이 안에 잘 못 닦거든요. 거의 이 앞에만 거의 닦는 편이어가지고 이 안에를 조금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늘 난초의 백소연 엄마목. 잘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치과를 자주 갈 수 없는 난초의 치아 상태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밥을 잘 먹고는 있는데 잘 씹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거의 뭐 안 씹고 그냥 넘기지 않을까. 골격성 부정교합이어서 뭐 요즘 얘기하는 양악수술부터 다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난초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주는 분이 손발이 유압이 되고 그다음에 두개골 쪽으로 해서 먼저 유압이 되면서 약간의 지적장애 그리고 손발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그 이외에는 다른 관절 쪽으로는 그렇게 이 질환이 침범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받은 상황에서는 그림도 지금 굉장히 잘 보이고 발도 이제 발이 유압이 돼 있다 보니까 보행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이거를 벌려서 발이 제대로 지면을 지지할 수 있게끔만 조금만 더 재활적인 도움을 주면은 훨씬 지금보다는 내가 뛰어댕기기를 원하는데 뛰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초를 위한 나누면 행복 솔루션 시작. 난초의 좀 더 편한 걸음을 위한 정형외과 진료입니다. 그렇지. 발을 벗고 한번 걷는 것만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 앞에 보고 아직도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는 발바닥. 셋, 넷, 다섯. 우선은 제가 그 관절 상태하고 척추 정렬만 조금 보고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 좀 찍고 오자. 다른 나시 마시고. 난초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난초에게 맞는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어우, 정말 예쁘네. 난초는 더 잘 걸을 수 있을까요? 발이 약간 이렇게 우리 평발점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돌아가 있는 상태고 약간 둥글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자꾸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정도 틀어지는 자세가 안 좋으시면 있을 수 있는 거고 전반적인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척추의 밸런스라든지 그런 게 조금 워낙에 그 기형이 조금 있던 친구라 이게 조금 틀어져 있는데 보행도 잘 안 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좀 가중이 됐던 것 같고 그것만 조금 교정을 해주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보행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듣게 된 난초. 낯선 곳에 와서인지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픈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던 난초지만 지금보다 더 잘 걷고 잘 뛰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재활치료의 고통도 꾹 참아봅니다. 뒤에 있는 장단지 근육들 내지는 그 근막들이 많이 지금 유착돼 있거나 지금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선 보행한 지 얼마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푸는 작업 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우리 행동이나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그 단계 체크하는 거예요. 16살 난 난초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조심조심 걸음을 옮깁니다.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싶다는 난초는 오늘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며칠 후 난초가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나타난 한 남자. 안녕하세요. 바로 난초를 비롯한 이곳 장애인들의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해주기 위해 나누면 행복 솔루션 위원회 치과 의료팀이 직접 방문 진료를 온 건데요. 안녕하세요. 뭐하는 난초야, 선생님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뭐 하러 오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치과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래. 치과용 의자와 엑스레이 촬영 기구들을 설치하는 사이 복도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장애인들로 인산인해. 중증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 받기가 어려운 만큼 오늘 진료를 더욱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차량 운전에 이동해주는 사람, 간호사까지 하면 3-4명 정도 움직여야 된다. 한 명 갈 때. 한 명다. 네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하기가 어렵죠, 저희. 치아 아픈 데 있어요? 이빨 아픈 데 있어요? 안 넣어요. 있어요? 네. 여기 아래가? 위에는 아니고 아래쪽만? 네. 한번 해볼까요? 다행히 차분하게 진료를 받는 난초. 크게, 검사 도중 심하게 흔들리는 치아를 발견했는데요. 충치는 아니고요. 안에 치아가 또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봐야 돼요. 여기 불편하다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양치질을 잘하고 있었지만 몇 군데에서 충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잘 안 해서. 난초, 치과 치료 받아본 적 있어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지금이 좋아요? 좋아요. 편해요. 편해요? 네. 자, 이거 카메라예요. 무엇보다 심하게 흔들리는 치아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여기 흔들흔들하는 치아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요 하얀 선이 잇몸뼈인데 그 위에 치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흔들하기만 하고 왜 안 빠지냐고 하면은 잇몸에 걸쳐 있는 거죠. 잇몸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흔들흔들하니까 음식물이 많이 낄 거고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음식물이 계속 끼게 되면 치아가 썩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빼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충분한 그 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난초의 친구 예지도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서워하는. 그런데 예지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불안하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진료가 힘든 상황. 본인이 무섭거나 흥분하거나 그러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잡아 당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딱 알고서 딱 여기 잡고서 안 놓거나 주변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결국 예지는 진료를 포기했습니다. 병원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그럼 저희가 뭐 가운을 벗을까요? 이렇게 그냥 평상복을 입으면 오히려 친구들이 조금 더 경계심을 풀고 그러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운을 벗는 치과 의료팀. 도와주고 싶은데 애들이 겁을 먹어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좀 안타깝죠. 이번에는 미소천사 태희 차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제일 반가웠던 친구. 예쁜 누나들과 멋진 형의 방문에 기분이 좋아진 태희. 다행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긴장감이 조금 덜하고 편안해한 것 같아요. 왜냐면 태희 같은 경우는 겁이 좀 많고 긴장도가 높거든요. 이게 뭘 낯설거나 그러면. 근데 지금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가운을 벗으시니까 태희도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태희가 긴장을 풀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료가 진행됩니다. 아유, 잘한다. 거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태희는 단 한 번도 울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엄청 잘하네. 엄마 봐봐. 충치가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썩어가지고 깊은 충치가 아니고 위에 표층면에 조금 충치가 있는 정도여가지고 우리 친구는 뭐 치료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진짜 뭐 입만 잠깐 벌릴 수 있으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조금씩 썩어 있거든요. 근데 그 썩어 있는 부위가 충치 먹은 부위가 이제 큰 어금니들, 오래 써야 되는 어금니들이어가지고 이제 그쪽만 조금 치료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갈 때까지 웃음을 보여주는 태희의 모습에 의료팀의 마음이 뿌듯합니다. 박수 좋아하시네요. 진짜 있어요. 딱 가운 벗고 반응이 다르니까 어때요? 그러게 진작 벗을까 그랬어요. 그 뒤로도 10여 명이 넘는 중증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과 진료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오늘 와가지고 어느 정도 충치가 있고 치아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울증 장애인 분들 특성이 있잖아요.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를 계속 다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에 맞게 그런 필요한 조금 이렇게 기구들을 챙겨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료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치과 진료를 해준 의료팀에게 난초가 고마움을 담은 그림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셀카 역시 셀카. 연나. 고마워요. 제 얼굴보다 훨씬 낫게 그려주신 것 같은데 훨씬 잘생기게 그려주셔가지고 훨씬 굉장히 부티나는 얼굴로 그려주셨는데 매력적이에요. 많이 닮았죠? 일단 우리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면은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는 집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자신들의 재능을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인 나누면 행복 솔루션 위원회. 이들의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 고모님 같은 경우 아픈 곳도 아픈 곳이지만 치료 받으시면서 잠깐만이라도 원인을 잊을 정도로 좋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솔루션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구나. 저도 즐겁고 도움 받는 사람들도 즐겁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저의 어떤 작게나마 이제 능력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접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많은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힘 닿는 대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나누면